실제 길거리 모습을 360도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위성 지도 서비스 거리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역의 주변 풍경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곳곳 거리뷰 속에 정말 끔찍한 살인 현장까지 포착되어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09년 네덜란드에서 찍힌 끔찍한 시신 유기 현장. 그래 저거. 저 소름 끼치는 핏자국 보이시죠? 와. 그리고 2010년 영국의 우스터 거리에서 찍힌 소녀 살인사건 현장. 자, 보십시오. 마치 소녀가 범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 마냥 벗겨져 있는 신발 한 켤레까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하다. 좀 쓰러져 있잖아요, 지금. 아우. 쓰러져 있는 거구나. 아 이거 로드뷰 참. 어리뷰 속 처참한 살인 현장. 그리고 피해자가 남긴 것 같은 다행 메시지. 이 미스터리까지 지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곳은요, 네덜란드 알메르에 위치한 한 호수인데요. 사진 속에는 혈흔으로 보이는 붉은색 자국이 쭉 길게 이어져 있고요. 왼쪽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형체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성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이라며 공포에 떨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런데 얼마 뒤 사진에 찍힌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자,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언론에 직접 제보 연락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사건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 제클리나는 본인의 반려견 골든 리트리버 라마와 호숫가에서 놀았습니다. 이 물을 좋아하는 라마가 물을 털면서 나무다리를 걸어왔는데 이때 나무다리가 물에 젖으면서 검붉은색으로 변하게 된 거라고. 여기 있네. 네, 있잖아요, 저렇게.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진들 전부 무슨 다 약간 낚인 거 아니에요? 다 낚인 거 맞습니다. 아 진짜? 아이, 뭐야? 이게 이제 실수입니다. 고의가 아니고요. 실수로 조작이 된 미스터리입니다. 2010년 영국 소녀 살인사건으로 추정된 이 위성 사진. 저 사진도 살인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사진 속의 주인공도 밝혀졌어요. 누구예요? 9살 소녀 아즈라 비비잔인데요. 친구가 오면 놀래켜주려고 계속 엎드려 있었어요. 우리가 다 놀랐다 이놈 진짜. 예, 다행 메시지 아니었습니다. 사연은즉슨 당시 친구와 놀다가 아즈라가 넘어지면서 신발 한 켤레가 벗겨졌는데 이때 아즈라는 친구가 본인에게 다가오면 왁! 하고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서 넘어진 자세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하필 거리뷰 카메라가 이걸 들고 지나가면서 찍어버린 거죠. 장난치는 걸? 예. 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장면이 상상이 되네요. 좀 이해가 되네. 귀엽네. 영상이 무서웠는데. 자, 거리뷰 그 찰나의 순간이 만들어낸 섬뜩하고 미스터리한 다행 메시지의 진실이었습니다. 브라질 남부 히우 그란지도 술주에 있는 한 마을, 칸디도 고도이. 이 마을에 들어서면요, 이런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칸디도 고도이, 쌍둥이의 땅. 쌍둥이의 땅은 뭐예요? 무슨 뜻이죠 이게? 자, 쌍둥이의 땅. 말 그대로 쌍둥이가 많은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이 따로 있습니까? 야, 그거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예. 독일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농촌 마을인데요. 칸디도 고도이에서는요, 1959년부터 2014년까지 태어난 아이 중 무려 35%가 쌍둥이. 마을 주민 약 6,600명 중 700명이 쌍둥이라는 진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쌍둥이들이 이주해서 모인 게 아니고 네. 그 마을에 쌍둥이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원래 쌍둥이가 일반적으로 뭐 2%인가 3%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확률이 낮죠. 야, 그런데 이 마을에 유독 쌍둥이가 많이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DNA 검사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칸디도 고도이 마을에서 유독 쌍둥이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도는 썰로는 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특정 성분이 있다, 핵에너지의 영향이다 등 근거 없는 추측들만이 무성했습니다. 심지어 외계인의 짓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외계인이 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추측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신빙성 있게 생각한 주장이 하나 있었으니 이 마을이 쌍둥이 마을이 된 배경에는
악명 높은 나치 친위대 장교 요제프 맹겔레가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며 유대인들을 상대로 끔찍한 인체 실험을 자행해 일명 죽음의 천사로 불리던 맹겔레. 우수한 혈통에 완벽한 인종을 만들도록 해. 생전의 맹겔레는 히틀러로부터 나치 독일을 위한 완벽한 인종을 만들라는 임무를 받고 히틀러가 규정한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순수 독일 혈통 아리아인 출산을 장려하는 레벤스보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쌍둥이 출산 방법을 연구했던 맹겔레가 나치 독일이 패망한 뒤 칸디도 고도의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쌍둥이 실험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아니 브라질에 숨어 살았으니까 그런 주장이 나올 만한데 그렇죠. 야 이게 나치의 악행은 진짜 상상을 초월했으니까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하지만 관련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맹겔레가 이 마을에 도착하기 전 이미 칸디도 고도의 마을의 쌍둥이 출산율이 높았다라고 하면서 논란은 좀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야, 이러면 도대체 그 원인이 뭘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수많은 추측들만 난무하는 가운데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는 쌍둥이 마을의 미스터리. 이곳에 얽힌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지난 6월 4일 일본 가나가와현 미우란의 소방서. 자꾸 고무타는 냄새가 나요. 아니, 어디서 가스가 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녁 8시 무렵 정체모를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폭주. 그리고 이 냄새는 급속도로 퍼져서 약 20km 거리에 있는 저시에서도 같은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날 접수된 신고만 무려 500건에 달했고요. 오, 냄새로 인해 극심한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야, 이게 동시에 500건이나 신고됐으면 수상한 냄새가 난 거는 정말 확실했다는 거잖아요.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얘기네. 네. 어디서 난 거지? 이게? 수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한 이 냄새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신고가 쏟아지자 소방당국과 해상보안부까지 나서 냄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일단 처음 나온 유력한 원인 중에 하나는 유조선이 운항할 때 나온 배기였습니다. 그런데 유조선 배기는 보통 10분 이내로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 광범위한 장소에서 그것도 2시간 동안 냄새가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데요.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이 부근을 항해한 선박들을 조사했는데 확인 결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배는 일단 아니라는 얘기고.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냄새의 정체가 미궁에 빠지자 일본 열도는 순식간에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 혹시 지진 전조 현상 아니야? 이 냄새에 대해 일본 모 대학교의 환경량 연구센터의 다카하시 마나부 교수가 내놓은 충격적인 주장. 미우라 지역에서 감지된 냄새는 안반 균열 시 발생하는 냄새와 유사합니다. 정말 이 냄새가 지진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995년에 발생한 일본 한신 아와지 대지진 직전에도 가스 냄새가 났었기에 불안감은 더 커져갔는데요. 그리고 만약 이 의문의 냄새가 지진의 전조 현상이 맞다면요. 더 끔찍한 건 2011년에 발생한 대공포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을 재현, 즉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은 저 트라우마가 있으니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는 그리고 거죠. 이걸 알아도 뭐 대비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지진은 어떻게 대비해야겠어요? 그냥 미리 이주시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체 이 미스터리한 가스 냄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루빨리 원인이 밝혀져 사람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20억 년의 역사를 간직한 세계 최대 불가사의한 땅, 그랜드 캐니언. 길이만 무려 약 450km, 와, 깊이는 약 1.6km. 정말 압도적인 협곡의 웅장함에 누구나 넋을 잃게 만드는데요. 저긴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이곳은요, 약 4,000년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인디언들의 혼이 담긴 고향으로요. 지금도 이 인디언들은 그랜드 캐니언 곳곳에 위치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이 인디언 보호구역보다 더 비밀스럽게 통제되고 있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거주하는 인디언 부족인 호피족들 사이에서는 먼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그랜드 캐니언 지하 세계에 살았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이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1909년 아리조나주 지역신문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에 따르면요. 그랜드 캐니언에 숨어있던 지하 도시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머. 당시 탐험가 킨케이드가 광물을 찾기 위해 보트를 타고 콜로라도 강을 탐험하던 중 아니, 이런 곳에 웬 동굴이 있지? 출입 통제 구역에서 우연히 수상한 동굴 입구를 발견했는데요. 동굴 입구는 그랜드 캐니언 표면에서 무려 약 450m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요. 동굴 입구에서부터 약 1.6km의 길이에 통로를 쭉 들어가 봤더니 수백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규모의 지하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천연 동굴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좀 발견이 됐습니까? 탐험가 킹케이드에 따르면 지하 도시 곳곳에서 구리와 금으로 만든 화병, 컵, 도자기 그리고 다양한 씨앗들이 저장된 곡물 저장고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하 도시의 벽과 돌판 그리고 항아리 등에서 미스테리한 상형 문자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하 도시의 수많은 방들 중 유독 커다란 방인 지하실에서 진흙과 나무 껍질 천으로 감싸져 있는 미라들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스테리한 점은 미라의 키가 무려 2.7m에 달했다고 합니다. 먼 옛날 지하도시에 우리와 좀 다른 종류의 존재들이 거주를 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허. 거인국 같은 거. 그렇죠. 예. 미스테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탐험가 킹케이드에 따르면 동굴 입구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십자형 홀에서 초대형 조각상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 조각상이 앉아있는 모습과 양손에 연꽃이나 백합을 든 형태가 마치 부처상과 매우 흡사했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정말 수상한 것은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 이후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 출입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음모론자로 유명한 존 로즈에 따르면 지하도시 앞에 군인이 지키고 있어 현재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비로운 전설을 품은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 이곳은 왜 갑자기 접근 금지 구역이 된 걸까요? 대체 어떤 미스터리가 은폐되고 있는 걸까요? 인류 최초의 전지보다 무려 2000년이 빠른 기원전 250년에 만든 전지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못 믿겠어요. 왜냐면 그 당시 그거 있다고 해도 그걸 쓸만한 뭐 장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에 증거를 가져봤습니다. 1936년 이라크 바그다드 동남쪽인 쿠주트 라부아 인근에서 약 2000년 전 파르티아 왕조 유적지 발굴이 진행됐는데요. 여기서 발굴된 문제의 유물. 항아리 아니에요? 지금 무슨 존재야? 약 14cm 높이의 토기. 자, 이라크 국립박물관의 유물관리자 비렐름 퀘니히에 따르면요. 바그다드에서 발견된 이 토기는 현대의 배터리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자, 이 토기가 전지였다는 증거. 토기의 이 내부를 살펴보면요. 구리를 말아서 만든 작은 원통 안에 약 7.5cm 길이의 철심이 박혀 있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는 아연으로 만든 통에 탄소봉이 있고 전해질 용액으로 둘러싸인 현대 전지 구조와 매우 흡사했던 겁니다. 구조가 똑같네요. 게다가 1940년 미국 고전압 연구소의 엔지니어 윌리엄 그레이가 바그다드 전제 구조대로 복제품을 만들어 실험까지 해봤는데요. 그 결과가 어땠느냐? 바그다드 전지 복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0.5V의 전기가 발생, 전지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게 진짜 기능을 한 거야, 저게. 옛날에도 그럼 불 켜고 살았나? 아니, 그 바그다드 전지가 발견된 이라크가 사실 그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곳의 문명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을 수 있다라고 추정만 하는 건데 정말 존재 자체만으로도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바그다드 전지.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요, 이 바그다드 전지의 미스터리가 아직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2003년 발발한 이라크 전쟁 도중 바그다드 전지를 보관 중이던 이라크 국립박물관이 약탈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해
바그다드 전지 중 일부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과연 고대 바그다드의 전지는 정말 인류 최초의 전지였을까요? 부디 바그다드 전지를 되찾아 그 비밀을 파헤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0년대 러시아 포바로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단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암호로 된 난수 방송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자, 대체 무슨 방송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모르스 부호인가? 저게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매일? 계속 매일 실수하는 저렇게만 나왔다고요? 자,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의문의 버저음. 이 소리는 1분에 약 25번씩 24시간 내내 송출됩니다. 하지만 대체 누가 어디서 왜 이 버저음을 송출하는 것인지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의문의 난수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난수 방송이 시작된 지 약 27년 뒤인 1997년 12월 24일 난수 방송에서 처음으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방송을 잘 들어보면요, 남자는 우베베 76이라고 하더니 러시아어로 의문의 메시지를 나열합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되자 사람들은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나려나? 그래.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일단 나열된 걸 보니까 뭐 약간 암호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 그 어떤 미스터리도 풀리지 않는 상황. 그런데 2014년에 한 가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서부 군구 사령부의 전략 명령 송신소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전략 명령 송신소는 러시아 서부 군구 사령부의 메시지를 하급 부대로 전파하는 중개소 역할을 하는 방송국인데요. 군대 암호 맞네요. 그렇네. 맞잖아. 그렇죠. 이곳과 관련이 있다고 한 이유는 네. 이 송신소의 코드 네임이 우지베 76이라고 합니다. 난수 방송에서 들린 우베베 76과 흡사하죠. 그러네요. 야, 이게 뭐죠? 정말로 약간 관련이 있는 건가요? 2010년에 러시아군의 편제 개편으로 이 포바로보 지역에 위치한 송신소가 폐쇄됐는데 이때 밀리터리 애호가가 폐쇄된 송신소를 탐방하다가 버려진 기밀 문서를 보고 코드네임을 밝혀낸 건데 딱 거기까지죠. 어떤 연관성이 더 밝혀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입니다. 여기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분명 포바로보의 송신소는 2010년에 폐쇄됐는데 문제의 난수 방송은 지금까지도 계속 들린다고 합니다. 폐쇄가 됐다며. 뭐야? 볼칸? Алло, тебя не слышу. Да я не знаю, что только что. Я вас слышу, кто там сегодня? 아니, 송신소가 폐쇄됐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려? 2014년 2월 12일에 송출된 이 방송에서는 벌컨, 즉 화산이라는 새로운 코드네임이 들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화산이라는 단어가 러시아 서부군구 소속인 중앙통제센터를 지칭하는 코드네임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목적, 방송 유출 경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